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미 접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2017년 12월보다 1.2% 증가했습니다.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3대 경제지표인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2017년 11월에 이어 2달 만입니다. 청와대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오는 5일쯤 발표할 예정이며 적임자를 3배수로 압축해 막바지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막판 인사검증대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는 이광주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박상용 연세대 명예교수,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 알려졌으며 이 총재가 이번에 연임하게 된다면 김성환 전 한은 총재 이후 첫 연임 사례가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 분할을 하더라도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 분할이 계기가 됐지만 시스템이나 규정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삼성전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에서 10거래일로 최소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두는 것은 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대형 종목이라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지 기간 없이 운영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3월입니다. 3월이 시작됐고요. 3월의 첫 거래일 금요일장이 열렸는데요. 꼽히는 3월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무색할 정도로 오늘 시장은 미국발 악재에 우리 시장도 여지없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일괄적으로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무역전쟁이고요. 국제질서 파괴다. 그리고 미국법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아서는 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측면이 우세합니다. 관련 국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에 타격이 큰 상황인데 철강 관련주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 등은 오늘 직격탄 맞으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은행, 반도체 업종 등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다행히 상승 반전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제약주들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 관련주들 펄어비스의 오늘 상승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다시금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한 주를 마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이 무역전쟁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강한 장세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세에서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06포인트대입니다. 다행히 2400선대는 지금 회복을 하면서 낙폭을 축소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 1%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중 흐름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2387포인트대까지 정오경에 내려갔다가 현재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 시도까지는 아직 지수가 좀 많이 남긴 했지만 투심이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들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다시금 우상향 가파르게 해나가면서 2400선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금융투자가 3,195억 원이나 이 가운데 팔고 있고 투신, 연기금도 매도합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1.91%나 빠지고 있습니다. 230만 원 초반대 지지받고 있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1.17%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은 연일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이제 36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직격탄 맞았던 3%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볼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순위가 바뀌었습니다. 3.56% 상승하고 보시다시피 포스코가 3%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무역보복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 아마 철강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포스코도 오늘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LG화학도 약보합권이고요. KB금융, 네이버 하락합니다. 네이버는 80만 원대도 무너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부터 한국전력까지 전 종목 하락하고요. 현대모비스가 특히나 2.63%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61포인트대입니다. 상승 반전했고요. 지금 3포인트 넘게 0.46%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일중 흐름들 역시나 체크를 해볼 텐데 장 초반보다 지금 꾸준히 올라오면서 상승 반전 성공했고요. 조금씩 더 올라오는 모습. 현재 가격이 오늘의 고점이다. 전약 후 강장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삽니다. 834억 원 비교적 강하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 기관,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투자 투시는 팔고 연기금이 85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시총 상위의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요. 메디톡스가 약보합입니다. CJENM도 오늘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88,0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가 시총 6위까지 올라왔는데요. 15%가 넘는 급등입니다. 검은 사막 돌풍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분위기 초반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모바일 버전도 반응이 좋아서 28만 원 부근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티슈진, 로엔, 포스코 캠텍 전체적으로 상승 반전했고요. 상승 흐름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보합이고요. 휴젤,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만 조금 약세고요. 컴투스도 1.16% 빠집니다. 하지만 네이처셀도 7%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약보합이네요. 1원 10전 하락하면서 1081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얘기 제가 지속적으로 해보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무역보복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과 계속해서 접촉을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타격은 지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업종들 현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하락 출발한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철강 업종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한국이 미국향 철강 수출 중에서 미국향 철강 수입 중에서 한국이 세 번째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브라질, 그 다음에 한국이 가장 큰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향 철강 수출에 대한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형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하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철강 수출에 대한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종목별로 좀 봤을 때 대형 철강 업체들은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 철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에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미국 쪽으로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가로도 이제 공장이나 생산 능력을 좀 확대시키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그 생산량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베트남 공장에서의 그 생산 능력도 28만 톤에서 한 30만 톤 이상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철강 쪽들도 다른 국가로 좀 전략을 대응하면서 아무래도 영향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 쪽으로만 문제가 아니라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다른 쪽으로도 좀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조정을 좀 일으킨 것 같고요. 특히 아무래도 미국의 적자 비중이 높은 품목 같은 경우는 철강 이외에도 IT 가전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기계, 이런 종목들이, 이런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철강을 시작으로 이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의 다른 품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보호무역 정책이 철강 쪽에 대한 관세 외에도 이제 호혜세 부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월 달에 설날 전에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면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호혜세 부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똑같은 관세를 한국산 제품에도 부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IT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은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환율적인 영향 외에도 보호무역 기조가 만약에 3월 달에도 조금 더 강조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외국인이 쉽게 한국 주식 시장에 자금 유입을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책에 대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략 잘 세워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3월 첫날이고요. 또 금요일장이고 다음 주 이후에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기초 체력이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그리고 경기, 이 두 가지의 엔진을 갖고 지수가 좀 상승을 하는 힘을 보였다면 이제는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사라지고 경기가 회복되는 이 엔진을 가지고만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벤트 그리고 작은 악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흐름이 3월에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낙관론 그리고 공포, 이 두 가지가 주기적으로 좀 반복되면서 시장의 급락과 상승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공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채권금리 급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포 심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고점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더욱 가파르게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것은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벤트들, 감세라든가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좀 몰리면서 좀 급등을 초래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상승 추세를 이탈할 만큼의 그런 하락세는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좀 완만한 상승 추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IT라든가 자동차, 철강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의 경우 환율에 또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보호무역 정책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완만한 상승 추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지수가 조금은 힘이 약한 상승세를 좀 지속한다라고 본다면은 지수 전략보다는 종목 그리고 업종별 대응이 좀 유리한 시점인 것 같고요. 저희는 경기 민감 업종, 아무래도 경기라는 엔진은 유효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단기적으로는 한학령 완화 기대감으로 좀 범중국 관련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재,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인플레 테마주로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범중국 관련 소비주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든가 게임, 엔터,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3월 양회 이후에 한한령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범중국 관련 소비주도 3월 달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범중국 관련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연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 국채금리 관련해서 먼저 여쭙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의 의회 증언은 다소 매파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국채금리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증시가 조정 국면에 빠지면서 올해 연말까지 미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보고서 보니까 4.5% 나온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임 의장은 제넷 옐런처럼 그 비둘기파라는 기대감이 이번 그 의회 증언에서 한순간에 무너졌는데요. 이 때문에 채권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페더럴 펀드의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본 금리 인상 횟수는 현재 2.9회 정도까지 높아졌고요. 또 FRB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확률은 현재 72%, 또 연 4회 금리 인상 확률도 지난보다는 5%포인트 정도 더 높아진 34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3월달 금리 인상 뒤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를 넘어갈 확률이 높고요. 또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은 연말에는 3.5에서 4%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경기 후퇴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편입비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이례적인 저금리 환경이 주가를 이끌어왔는데요. 앞으로 완화적인 금융 정책 시대가 끝남에 따라서 앞으로 주시장도 정상적인 국면으로 회귀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올해 미국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작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도 조정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중국 쪽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양회가 내일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개헌이 화두가 될 것 같은 움직임도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5일날 전인대가 개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장차관의 인사 그리고 차기 인민은행장의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 목표가 제시가 되는데요. 6.5%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예산안 확정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고도화와 같은 산업 육성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이목이 전인대에 집중되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 주석뿐만 아니라 부주석의 10년 임기 제한이 철폐되는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왕치산이 국가 부주석 요직에 올랐으면서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당정군은 물론이고 다른 공적 기관의 기구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반부패 척결을 위해서 독립된 국가기관이죠.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이 되고요. 또 은행, 보험, 증권, 감독원 간의 통합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혁 개방에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또 한 가지 호재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양회가 지난해와 달라질 부분들이 있다면 좀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5일날 전인대에서 정부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식시장은 큰 파란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 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구조개혁과 더불어서 리스크 축소를 추진하고요. 혁신, 추가 개방과 같은 적극적인 그 시장의 그 호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시진핑 2기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은 3가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1한 개혁이라고 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성장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양대 전략을 펼치는데요. 상업 혁신 주도의 그 발전 정책과 지방의 향촌, 진흥 정책을 같이 묶어서 중국의 농촌을 21세기 중반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 지역의 소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소비 업종, 그러니까 화장품을 비롯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K푸드 같은 경우에도 급속히 그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3가지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3장 공격전이 전개가 됩니다. 금융 시스템의 위험 방지뿐만 아니라 빈곤 탈출, 그리고 환경 오염 방지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은 성장률을 좀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중국이 M&A라든지 스타트업 기업들, 벤처, 이노베이션, 그리고 외자 장려와 같은 정책들을 펼침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도 수혜되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의 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중국은 추가 개방을 선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소비시장이 우리 시장의 개방을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증권시장의 개방 속도가 빠른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금융상품들의 출시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좀 반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근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산업도 호재를 맞는 산업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것은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PMI 지표들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경제를 보실 때는 소비 동향, 수요 측면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춘절 기간에 중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나 증가를 했는데요. 여전히 중산층 증가로 인한 서비스화도 진행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보급에 따른 소비를 자극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 소비 중심의 성장세는 전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중국 정부가 3가지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이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서 각종 구조적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차입자라든지 대출자에게 중국 정부가 암묵의 보증을 제공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진 민폐 현상이라든지 과잉 투자, 과잉 생산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사회 전체 총 채무는 GDP의 256%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라든지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면 중국 금융기관, 국유 기업의 연쇄 도산, 또 자금 유출뿐만 아니라 위안화의 국제화라든지 증시 개방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부분 좀 여쭙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월에 위안화 강세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이 강세를 이끈 요인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앞으로 달러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6.2 위엔 수준까지도 강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약세 흐름을 지금 타고 있고요. 여기에 4월 환율 조작국 지정,
그리고 또 미중 간의 통상 마찰뿐만 아니라 미국의 10월 중간 선거까지는 정치적 계절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엔나를 강세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월 달에 국가 외환관리국이 위엔나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투기적인 선물 차익 거래를 2015년 이후에 다시 재개를 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위엔나 강세 억제 정책들을 계속 펼치겠다는 신호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엔나는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원화도 달러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강세 현상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관련주들한테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1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좀 더 세부적으로 함께 해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변동이 좀 있고요. 또 좋은 종목들 10종목을 가지고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